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는 그 기기의 너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바꿔 나가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먼저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구상을 하셔야 돼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지금 보시면 모바일 화면 같은 경우는 너비가 좁기 때문에 배너와 그다음에 각 내용 단락을 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여줄 거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배너는 가로로 길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 그러니까 1번과 2번 내용은 두 개를 나란히 배치를 하고 3번은 가로로 길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PC 화면일 경우에는 배너를 가운데 길게 표시를 하고요. 1번 항목 왼쪽에 이미지를 표시를 할 거예요. 2번 항목도 왼쪽에 이미지를 넣을 거고 3번 항목은 오른쪽에다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PC 화면에서만 보이고 태블릿과 모바일에서는 사라지게 하려는 거죠. 전체 레이아웃은 모바일이나 PC나 똑같지만 PC일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미디어 쿼리에서 사용할 중단점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복잡한 중단점을 사용하지 않고 딱 세 가지만 나눌 거예요. 모바일 경우 767 픽셀 이하이면 모바일로 넣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워낙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767 이하로 그냥 모바일로 묶을 거고요. 태블릿은 768에서 991 정도로 할 것이고, PC는 992 이상이 되면 똑같은 PC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블릿 가로 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아주 큰 화면을 해상도를 가진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레이아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미디어 쿼리 구문을 보면은요, 모바일 퍼스트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해서는 따로 미디어 쿼리 구문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그냥 그대로 쭉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주고, 태블릿일 경우에는 Add Media, Screen and Min Width 768, PC일 경우에는 Add Media, Screen and Min Width 992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스타일은 두 번째 구문 다음에 넣어주면 되고요. PC에서 사용할 레이아웃은 세 번째 구문 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모바일은 그냥 똑같이 스타일 시트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스타일 시트를 할 때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할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뭐 글꼴이라든지 배경색 이런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들, 링크에다 밑줄 없앤다거나 이런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을 맨 먼저 넣고요. 그 다음 모바일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서는 내가 사이트에 표시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쭉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로 사용할 목록은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은 카페 소개라는 제목과 이미지 하나, 그리고 그 카페 소개에 대한 내용. 두 번째 항목은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과 이미지, 그리고 내용. 세 번째 항목은 이달의 추천이라는 제목과 이미지, 내용. 맨 밑에 이게 푸터로 들어갈 내용이에요. 일단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와 제목을 나타내는 H1 태그, 이미지 태그, P 태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헤더 부분, 본문을 나타내는 섹션, 맨 끝에 푸터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메뉴가 들어가는 UL 태그만 있었는데, 이것을 NAV 태그로 묶어줌으로써 이 부분이 메뉴다,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을 헤더로 묶었습니다. 여기다가 헤더 부분에다가 제가 큰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아까 배너라고 지정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카페 소개와 오시는 길, 이달의 추천 3개는 각각 서로 다른 섹션으로 묶었습니다. 인트로라는 섹션과 맵이라는 섹션, 그리고 맨 끝에는 초이스라는 섹션, 3개의 섹션으로 묶었고요. 각 섹션을 열어보면 제목 부분은 페이지 타이틀, 내용 부분은 컨텐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컨텐츠는 다시 포토 부분과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포토라고 나눠 놓아야 나중에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갔을 때 이 이미지만 보이지 않게끔 디스플레이 논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감춰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 쪼개준 거예요. 내용은 섹션으로 묶고 제목과 본문을 구별을 하고 본문 안에는 다시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별을 하고 나머지 섹션도 똑같이 페이지 타이틀, 콘텐트, 그다음에 콘텐츠는 다시 포토와 텍스트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푸터로 묶어줬어요. 한 줄밖에 없는 텍스트지만 역시 이렇게 푸터로 묶어줬습니다. 물론 처음에 내용만 입력했던 화면이랑 이렇게 시멘트 태그를 넣어준 화면이랑 다 똑같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웹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검색 보시라든지 아니면 화면 낭독기 등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읽을 때는 앞에 처음에 봤던 내용만 나열했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훨씬 많은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바일 기기를 위한 레이아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다 스타일 시트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 한번 소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타일부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유니버셜 셀렉터, 전체 셀렉터에서 마진과 패딩을 제로로 해줬습니다. 이것은 웹브라우저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마진 값과 패딩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완전히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과 레프트 부분에 마진과 패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의 배경은 일단 흰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H1, H2P의 즉 텍스트, 제목과 본문의 텍스트들의 글자 크기, 그리고 메뉴를 나타내는 이 li 태그들의 글자 크기, 줄간격 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다른 곳에서 다 사용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모바일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게요. 컨테이너가 뭐였냐면은 아까 맨 위에 모든 내용을 감싸주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 컨테이너를 with 100%, 즉 화면에 가득 차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헤더 부분은 아까 내 메뉴가 들어있는 부분이었죠. width를 100%로 해주고 높이는 300으로 해주고 백그라운드는 header.jpg를 넣어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nav 메뉴 부분에도 높이 50픽셀 배경색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표시할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글자 색이라든지 섹션은 각 항목 내용들에 사용할 스타일이죠. 다 100%의 width 값이. 그리고 이 타이틀은 각 항목에 들어가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컨텐트라는 항목 안에 포토와 텍스트가 있었는데요. 포토 값을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해줬어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면 해당 요소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지도 않고 자리도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해주면 모바일에서 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을 다 적용한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헤더 부분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헤더 부분에다가 배경 이미지도 깔아줬어요. 그래서 그 메뉴와 배경 이미지가 표시가 됐고 각 항목 카페 속에 오시는 길 이달의 추천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이미지들이 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 레이아웃은 일단 만들어졌고요. 리스판시브로 해서 700 이 정도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태블릿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태블릿용 레이아웃은 아까 보셨던 1번 항목,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가로로 나란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그냥 한 항목이 다 꽉 차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블릿의 미디어 쿼리 구문을 보시면 min with 760 760 이상일 경우에는 태블릿에 여기 760이 아니라 768인데 잘못 지정이 됐네요. 768 이상일 경우에는 태블릿
스타일을 지정해 달라는 거고요.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헤더를 아까 높이가 500픽셀이었는데 이건 400픽셀로 줄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항목 샵 인트로하고 두 번째 항목 샵 맷을 width 값을 100%가 아니라 50%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50. 그래서 나란히 배치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했습니다. 이 박스 사이징을 지정하지 않으면 width 값에 패딩과 보더가 들어가질 않아요. 패딩과 보더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더 박스로 해서 패딩과 테두리까지 다 포함한 값을 width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50으로 나눠도 이게 레이아웃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간편하게 반반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해놓으면 편합니다. 높이 값도 지정을 했고 플로트 레프트,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표시가 되게끔 플로팅도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세 번째 초이스는 클리어 레프트 또는 클리어 보스 해서 플로팅을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있고 헤더가 있고요. 첫 번째 항목하고 두 번째 항목은 가로로 나란히 표시가 되고, 세 번째 항목은 가로로 100%를 차지하게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줄어들면 이렇게 하나씩 다 100%로 표시가 됐던 것이었죠.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넓혔더니 이렇게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나란히 양쪽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럼 PC일 경우에 뭘 바꿔야 될까요? PC일 경우에는 다시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의 너비 값을 100%로 주고, 아까 모바일에서 포토라는 클래스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값을 none이라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PC 992픽셀 이상을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PC로 지정을 하고요. 컨테이너 값을 width로, 이건 컨테이너를 화면 중앙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정을 해준 거고, 헤더 값은 다시 500픽셀을 높이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와 맵과 초이스라는 영역을 모듈이 100% width 100%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포토 디스플레이 블럭을 지정해줬어요. 아까 뭐 했었죠? 디스플레이 none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주고, 이때 표시되는 이미지 width는 100%, 맥스 width 320픽셀. 아무리 화면이 커지더라도 이미지는 300픽셀 이상 더 벗어나지 않도록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죠. 인트로에 있는 포토와 맵에 있는 포토는 플로트 레프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초이스에 있는 포토는 플로트 라이트를 해줘라 라고 이게 플로팅 값을 다 지정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있는 푸터에서는 앞에 있던 플로팅들을 취소하기 위해서 클리어 보스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화면을 이렇게 늘리면 커지면 원래 있던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에 이미지가 되살아나고요. 여기가 점점점 줄여서 작아지면 이미지는 사라지고 두 개의 항목이 배치가 되고, 더 작아지면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퍼스트로 먼저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일정 정도 수정을 해서 태블릿 레이아웃을 만들고, 다시 거기서 좀 더 수정을 해서 PC용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 퍼스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디어 쿼리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